아침 공기가 아직 덜 깨어난 사무실 복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효민은 서류 뭉치와 태블릿을 껴안고 뛰어들었다. 접수대 앞에서 체념한 듯 서있던 중년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법무법인 율리 맞죠? 예약 없이 왔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조심스러운 목소리. 그녀의 옆에는 흰 지팡이를 쥔 남자가 조심스레 발끝으로 바닥 질감을 확인하고 서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박준. 사고 이후 시력을 잃었다고 했다. 아내 서미래가 꺼낸 파일에는 교통사고 가해자 측 손해배상 합의서가 들어있었고, 합의서 한가운데에는 굵은 글씨로 비밀 유지 및 평판 침해 시 위약벌 전액 환수라는 조항이 박혀 있었다. 우리가 받은 건 겨우 선지급금 3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병원 소견서가 최종으로 확정되면 준대요. 그런데 상담사라는 사람이 전화로 온라인에 도움을 구하거나 회사 이름 언급하면 전액 환수라고 했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제가 그 말 듣고 주민센터 카페에 글을 올렸다가 바로 지웠거든요. 그걸 문제 삼더군요. 목소리가 떨리자 효민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방 안을 맴돌았다. 석훈은 묵묵히 합의서를 넘겨보더니 한 페이지를 콕 짚었다. 지정병원 소견서에 연구장애 불인정 시 잔여금 전액 미지급이네요. 병원은 독립의료재단? 오상철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독립산업회장의 막내 아들이자 그 재단과 얽힌 익숙한 이름. 하지만 그는 말을 삼켰다. 효민은 계약서 문구를 몇 번이고 소리내어 읽다가 숨을 들이켰다. 이 조항 너무 잔인해요. 약속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건 알겠는데 이건 사실상 말하지 말라는 협박이에요. 상담사가 설명했을까요? 석훈은 시선을 들지 않은 채 짧게 답했다. 설명 의무 입증이 관건이죠. 약관규제법, 민법 103조, 104조,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감정과 승사는 별개입니다. 김율성이 조용히 덧붙였다. 정의는 논리 위에 서 있을 때 오래갑니다. 다만 사람의 시간은 그렇게 느긋하지 않지.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미래는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남편이 다시 길을 걸어보겠다고 하는데 그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요. 누군가 미끄럼 방지 테이프 하나만 붙여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말이 효민의 가슴 어딘가에 정확히 달라붙었다. 팀 배당이 떨어지자 석훈은 담담히 말했다. 원고 대리 우리 팀이 한다. 단 감정이입은 증거를 늘려주지 않는다. 기억해. 효민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지막 문장 감정은 논리를 흔들면 안 된다 라는 말이 이상하게 귀에 오래 머물렀다. 그날 저녁 효민은 주민센터 카페에 남은 게시 흔적을 뒤지고 상담사의 음성 메시지를 복구해 들었다. 게시글 삭제하셨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이름 언급은 환수 사유예요. 저희는 절차대로만 해요. 부드럽고 친절한 톤이었지만 끝 문장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설명이라 부를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자문했다. 답은 쉽게 오지 않았다. 며칠 뒤 율림 내부 공지에 독립산업법률자문 수임 추진이라는 문구가 뜨자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고승철은 회의실 앞을 지나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고 고태섭은 로비에서 외부 로펌 파트너와 악수를 나누었다. 자, 큰 손이 오면 우리도 큰 그림을 그려야지.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에서 허민정이 낮게 중얼거렸다. 큰 그림이 사람 얼굴을 덮어버리면 그건 초상권 침해 아닐까요? 농담 같았지만 농담 같지 않았다. 같은 시각 이진우는 효민에게 사건 타임라인을 넘겼다. 상대는 자발적 합의사적 자율 프레임으로 올 거야. 우리는 정보 비대칭 설명 의무 위반으로 맞설 거고. 지정병원 소견이 핵심이니 반대 소견 확보부터. 효민은 동공이 반짝였다. 독립의료재단 말고 국립재활병원 소견이요. 그리고 상담사가 전액 환수를 반복해서 말한 녹취를 해석하면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논리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때 오상철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저 독립 쪽은 아버지 회사랑 얽혀 있어서 제가 빠지는 게 순간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다. 석훈이 짧게 끊었다. 이해상충은 분명히 선 그어. 이 사건 관련해선 어떤 메모도 의견도 남기지 마. 오상철은 다행과 서운함이 섞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이 되자 지국형과 최호연이 자료실을 지켰다. 효민은 주민센터 카페 운영자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며 캐시 저장본을 확보했고 상담 시각과 통화 기록을 사건 타임라인에 촘촘히 박아 넣었다. 여기 통화가 새벽 2시예요. 그 시각에 상세한 조항 설명을 했다는 건 사실상 설명을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녀가 말하자 허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판사마다 다르지만 설명 의무는 상대방이 이해 가능한 시간 상황 방법을 요구하지. 새벽 2시는 합리적인 신뢰 형성 시간대로 보기 어렵지. 다음날 석훈은 반대 방향에서 접근했다. 위약벌로 규정했지만 실질은 손해배상 예정액. 과다하면 감액 가능. 그리고 지정병원 편향 가능성은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의심스럽다. 다만 비밀 유지 조항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우니 그 목적과 범위의 과도함을 찔러.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문이 열렸고 고태섭이 고개를 내밀었다. 자, 다들 열심히네. 우리 쪽은 외부 파트너가 방어 맡았어. 참고로 인터넷 글 흔적은 깔끔하지 않더라고. 요즘 판사님들도 다 검색하셔. 그의 입가에 번진 미소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미끄러웠다. 효민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켜쥐었다. 흔적이 있다면 흔적대로 정면 돌파하면 되죠. 석훈이 짧게 말했다. 우리에게 불리한 사실도 논리 구조 안에 들어오면 오히려 지지대가 된다. 그 말은 팀의 호흡을 미세하게 맞춰주는 메트로놈 같았다. 밤 핏방울이 유리창을 누비는 소리. 효민은 마지막으로 녹취를 돌려들었다. 게시글 삭제하셨죠? 회사 이름 언급은 환수 사유예요. 그 문장 뒤에는 아주 짧은 침묵이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계약 문구의 무게가 사람의 하루를 어떻게 짓누르는지 뼈에 새기듯 이해하고 있었다. 변론기일 아침, 법정 복도는 늘 그렇듯 낮은 웅성거림과 분절된 긴장으로 가득했다. 상대 측 대리인은 외부 로펌의 스타 변호사였고 그 옆에는 독립의료재단 소속 의사가 증인석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의학적 판단은 객관적입니다. 시력 손상은 일시적이며 회복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낸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원고 대리석에서 석훈은 평소처럼 파일을 차곡차곡 세웠다. 그의 손놀림이 고요해서 오히려 긴장이 옮겨가 버렸다. 첫 공방은 약관의 성격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상대는 합의서가 개별 교섭을 통해 체결된 사적 계약이라며 약관규제법 적용을 배제하려 했다. 이진우가 준비한 자료가 펼쳐졌다. 동일 양식의 합의서가 같은 회사의 다수 사건에 일괄 사용되었고 세부 조항의 수정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설명이 새벽 2시 전화통화로 이뤄졌고 이후 사무실 방문이나 문서 교부가 없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약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판사의 시선이 반응했고 상대는 바로 자율 의사를 들이밀었다. 원고 측은 명시적으로 동의했고 대가로 선지급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온라인 게시물은 위약벌 조항의 발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때 효민이 조용히 일어나 녹취를 재생했다. 게시글 삭제하셨죠? 회사 이름 언급은 환수 사유예요. 저희는 절차대로만 해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상담사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매끈했다. 효민은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이 통화 직전 원고 측은 상담사에게 남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상담사는 어떤 의료적 안내도 없이 회사 이름만 반복했습니다. 이건 설명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합의서가 제한하는 표현의 범위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인식했고 조항은 사실상 침묵 자체를 강제했습니다. 상대가 코웃음을 쳤다.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실 건가요? 사적 계약상 비밀 유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 순간 석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렇죠. 다만 어디에나 있는 조항이라면 어디에서나 지켜야 할 상식의 선도 있죠. 비밀 유지의 목적은 분쟁 종결이지 피해 당사자를 정보에서 고립시키는 게 아닙니다. 새벽 2시 의료 자문 없이 위약벌 전액 환수를 반복하며 회사 이름만 강조한 대화는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상식에서 너무 멀어지면 법은 보통 그 틈을 메웁니다. 그게 약관규제법이고 민법의 공서양속 조항이죠. 법정 공기가 묘하게 넘어갔다. 이어 증인신문. 독립의료재단 의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당시 검사 결과상 연구장의 소견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허민정이 준비한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검사 항목 중 야간 대비 감소와 동공 반응 속도 측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왜죠? 의사는 망설였다. 설비 사정이 그렇다면 지정 병원으로 묶인 상태에서 중요한 검사들이 누락된 보고서를 최종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은 환자의 평가, 공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작은 웅성거림. 그 틈을 타 이진우가 비교표를 내밀었다. 국립재활병원의 보안 소견, 야간 보행 위험도, 직업 복귀 가능성. 판사의 시선이 표에서 표로 이동했다. 마지막으로 효민이 스크린에 주민센터 카페에 지워진 글 캐시를 띄웠다. 눈이 어둡다고 해서 마음까지 어둡지 않게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글은 단 한 줄이었다. 상대는 즉시 반격했다. 조항의 문구는 계약 자유의 영역입니다. 원고 측은 이미 선지급금을 수령했고 이는 책임의 분배에 관한 거래 결과입니다. 석훈이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서 법은 거래의 자유가 삶의 파탄까지 구매하지 못하도록 안전핀을 마련해 둡니다. 오늘 우리가 다투는 건 바로 그 안전핀의 위치입니다. 말이 끝나자 법정의 공기가 마치 무대의 조명처럼 한 톤 낮아졌다. 선고는 한 달 뒤로 예정되었지만 예비 결정에서 중요한 뉘앙스가 먼저 나왔다. 법원은 비밀 유지 조항의 목적과 범위가 과도하며 위약벌 전액 환수는 감액 대상이라고 보았다.
또한 지정병원 단일 소견을 최종으로 본 조항은 공정성을 해치며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온라인 게시물의 존재는 조항 위반으로서 일정 부분 원고에게 불리하게 고려되었다. 절반의 승리, 절반의 아쉬움. 복도에서 미래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사실 그날 글을 올리면서도 무서웠어요. 그냥 누군가 괜찮다고 말해줬으면 했어요. 박준이 조심스레 덧붙였다. 오늘 법정에서 변호사님이 안전핀 얘기하셨죠. 제겐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핀 하나라도 있으면 걷다 넘어져도 죽진 않을 것 같아서. 그 말이 끝나자 효미는 눈을 감았다 뜨며 웃었다. 그 핀을 더 단단히 박아두는 게 저희 일이에요. 뒤에서 이진우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 핀에 형광색도 칠해야죠. 밤에도 보이게. 모두가 웃었지만 웃음 뒤에 남는 여운은 길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고승철이 회의실로 불렀다. 좋은 성과야. 그런데 독림 건은 조심해. 큰 고객이 들어오면 우리도 큰 배를 움직여야 해. 석훈은 미동도 없이 답했다. 큰 배가 항로를 바꾸려면 등대가 먼저 있는지 보는 게 순서입니다. 오늘 등대는 법원이었습니다. 고태섭이 농담 섞인 박수를 쳤다. 명언 제조기 역시 윤 파트너. 그 말이 비켜간 자리에서 권나연이 조용히 효민을 불렀다. 오늘 잘했어. 근데 기억해. 내가 오늘 든 정의의 분노는 내일 누군가의 논리를 흔들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서랍에 넣고 서랍에 라벨을 붙여두는 법을 배워야 하지. 효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동자에선 아직 열이 가시지 않았다. 야근 조용한 사무실. 창밖비에 비친 네온사인의 색이 회의실 유리벽을 천천히 오르내렸다. 자료를 정리하던 최호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저 오늘 배운 거 써도 돼요? 조항은 글자지만 글자는 삶을 움직이는 스위치다. 그 말에 지국현이 웃으며 엄지를 들었다. 제목 느낌으로 좋다. 우리 팀 사내 교육 슬로건으로 쓰자. 모두가 흘려보내듯 웃었지만 효미는 메모장에 그 문장을 적어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한 문장을 더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는 스위치를 남보다 먼저 시험해본다. 밤 11시가 넘어 문을 나서며 그녀는 오늘 경계선을 조금 더 정확히 배웠다는 사실을 알았다. 손에 쥔 건 판결문의 일부 승인도 기자의 플래시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침에 미래가 했던 미끄럼 방지 테이프에 대한 소망이 이제 어느 정도 현실이 되었다는 묵직한 체감이었다. 거대한 법과 거대한 회사 사이에서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바닥에 붙인 얇은 테이프 한 줄. 석훈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멈춰섰다. 수고했어. 오늘 내가 들고 온 녹취 중심을 잘 잡았어. 효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선고가 나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지 않아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특유의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서 다음 사건이 필요해. 마음이 편하지 않을수록 다음 구조가 더 정확해지거든. 문이 닫히기 직전 그의 시선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아마도 그녀만 눈치챌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문이 닫혔다. 사무실 불빛이 한 칸씩 꺼지며 네온사인의 빛이 복도에 길게 눕는다. 그 위로 오늘 배운 법의 모양과 사람의 온도가 겹쳐졌다. 다음날 접수대에 새로운 사건이 도착했다. 계약 문구는 또다시 길었고 사람의 사연은 또다시 짧았다. 율림은 다시 그 사이를 재단하기 시작했다. 오늘보다 더 정확하게, 어제보다 덜 아프게.